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니룰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아시다시피 머니룰, 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그 머니뿐만 아니라 관련된 건강이나 직업 등등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책이고요. 음, 그 타이틀들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어, 그 찬사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베스트셀러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저자인 웨인 다이어. 나는 이 가르침이 우리 지구별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심오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에스터 힉스는 우리 시대 최고의 영적 선구자 중 하나다. 그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다. 시크릿 저자 론다 번. 에스터 힉스와 제리 힉스의 가르침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의 책 시크릿은 그들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아 쓴 책이다. 시크릿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많이들 아시고 읽어보셨을 텐데 그 책이 이 머니룰을 지으신 분들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라고 하니 더욱더 관심이 갑니다. 저자분들도 꽤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자분들 소개를 드릴게요. 에스터 힉스 그리고 제리 힉스. 전 세계 3천만 부가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 시크릿을 탄생시킨 주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시크릿이 출간되기 20년 전에 이미 끌어당김의 법칙 워크숍을 개최하여 돈, 건강, 성공에 관한 강력한 해답을 제시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웨인 다이어와의 대담을 통해 책을 공동 출간하기도 했다. 웨인 다이어는 그 책을 내 생애 가장 중요한 책으로 소개했다. 에스터 힉스와 제리 힉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강력하다. 부자가 되었다고 느껴라. 부유함이 저절로 이끌려 올 것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부를 이루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 시간여행, 유쾌한 창조자, 감정연습, 볼텍스 등이 있다. 이번에는 그 타이틀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책은 총 종합편 포함해서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생각하라, 삶이 바뀔지니. 두 번째, 이제는 돈을 끌어당길 시간. 세 번째, 건강한 삶 누리기. 네 번째, 몸과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다섯 번째, 좋은 직업을 고르는 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편, 끌어당김의 법칙 워크숍.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너무나 다 주옥 같은 글들이라서 다 소개를 드리고 싶지만 한정적인 그런 제약이 있어서 일부분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뭘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돈도 매우 중요하죠. 돈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돈보다는 누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냐, 돈보단.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전 건강한 쪽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장인 몸과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여기에는 서브 타이틀로 건강한 신체 갖기, 소망과 경험의 균형 이루기 등의 내용이 실려져 있고요.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 갖기. 신체를 진동과 조화롭게 만드는 일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상은 자기 몸입니다. 어디를 가든 자기의 몸과 동행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당신의 시각이나 생각은 물리적인 몸이라는 렌즈를 통해 나타납니다. 따라서 모든 사물을 대하는 자세는 스스로 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과학과 의학은 몸과 마음, 생각과 결과, 태도와 성과의 연관성을 속 시원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체와 관련해 앞뒤가 맞지 않는 지침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몸과 마음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명약을 찾아서 치료해도 효과가 꾸준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기대, 과거 및 현재 사건 등의 요소가 사람마다 달라서 에너지의 조화로움도 각각 다릅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효과 있는 치료법이 없는 것도 그래서 당연하지요. 또한 대다수가 자신의 몸을 제대로 모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에너지와 조화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나라를 여행할 때 다른 나라의 지도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보는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정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큰 그림에서 당신과 당신의 몸에 관한 이야기 하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든 영혼이든 몸이든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잘 활용해 내면 존재와 조화로운 생각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그 조화로움의 증거가 물리적인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과 경험의 균형 이루기. 신체의 물리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한다 한들 완벽한 건강을 얻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인 몸과 비물리적인 내면의 진동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건강을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는 신체가 식이 조절과 운동이라는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물리적인 몸과 비물리적인 내면이 진동의 조화를 이루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당신의 존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진동의 조화를 우선순위에 둔다면 당신이 바라는 신체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몸 상태나 경험, 의견을 당신의 건강을 위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당신의 몸 상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과 내면의 조화를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비교해 건강의 기준을 찾으면 자신의 몸을 통제할 열쇠를 영영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이의 몸과 비교하지 않기.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올바른 건강 상태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특정한 몸 상태를 원하더라도 사람들이 물리적인 몸을 입고 이곳에 오면서 의도했던 몸 상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만약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들의 의도였다면 대부분 같은 모습으로 존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키, 생김새, 유연성, 재주 등 무엇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민첩합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다양성을 잇고 이곳에 와서 온갖 종류의 다양함을 발휘합니다. 이는 전체에 놀라운 유익을 주지요. 사람들은 이 시공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대다수가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부족한 특성을 찾으며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대신 당신이 지닌 강점을 찾으세요. 당신의 신체를 평가하거나 분석할 때 당신만이 아니라 모두의 균형이 도움이 되는 이점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질문. 서커스에서 공중그네를 타던 때가 생각납니다. 나는 너무 무거워서 나를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잡아주는 사람이 되기에는 또 너무 가벼웠습니다. 둘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공중그네는 내게 맞지 않았지요. 그래도 나는 공연을 했습니다. 혼자 타는 공중그네로 고개를 했지요. 누군가가 나를 잡아줄 필요도, 내가 다른 사람을 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 몸무게가 더 나가야 한다던가 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지요. 나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고개사로서의 정체성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대답, 좋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스스로 완벽하다 여기면. 질문, 내가 몸무게와 관련해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몸무게와 정신력, 재능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답. 당신의 현재 상태가 어떻든 그 모습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현재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주의를 기울일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찾으면 내면 존재의 시각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내면 존재의 초점은 항상 당신의 행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권하는 건 이렇습니다. 당신은 몸과 관련해 당신의 생각과 당신 내면의 생각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부합하는 몸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원하지 않는 걸 밀어내면 창조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 이루어짐을 당신은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노력을 적게 하고도 더 많은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힘겨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훨씬 더 즐거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생각을 하는 태도를 기르면 극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물리적인 몸을 입고 온 이 사회는 당신에게 원하지 않는 일에 맞서라고 그 일을 경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약과의 전쟁, 에이즈와의 전쟁, 암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원하지 않은 것을 물리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밀어내는데 엄청난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당신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강력한 생각의 힘을 안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퇴보하며 살아가는지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아파. 하지만 아픈 걸 바라진 않아. 따라서 나는 이 병을 이겨내겠어. 이런 행동을 취하면 병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사실상 그 병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조심스럽고 방어적이며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핍에 주의를 기울이면 모든 대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결핍입니다. 몸과 관련해서 당신의 생각은
물리적인 몸의 렌즈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당신이 원하는 상태가 아니거나 바라는 외모가 아니라면 결핍의 방향으로 생각이 기울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핍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다이어트가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이 뚱뚱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고 싶지 않은 식으로 자신의 몸을 보는 겁니다. 뚱뚱한 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싫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한심하게 쳐다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살 수 없어. 다이어트를 시작하겠어. 꼴 보기 싫은 이 지방 덩어리를 다 없애버리겠어. 이때 초점은 꼴 보기 싫은 지방 덩어리에 맞춰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에 다가서려면 원하는 것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면. 질문. 제 친구가 임상시험에 자원했습니다. 그는 매우 건강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기꺼이 자원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지역에서 그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들이 특정한 질병으로 많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지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도 그 병을 진단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질병을 두려워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단순히 병에 초점을 맞춰서 그의 몸에 병이 생긴 걸까요? 대답. 그렇습니다. 병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병에 초점을 맞춰서지요. 그는 연구자들이 자신을 검사하고 주사를 놓고 관찰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을 실험하는 연구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 그 병이 생길 가능성을 인식했습니다. 그저 가능성을 인식한 게 아니라 병이 생길 확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에게 확률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검사하고 주사를 놓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은 그가 생각하는 쪽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 친구의 이야기는 놀라운 예입니다. 병에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는 그에게 그 병이 없었습니다. 그 병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의 몸은 생각에 반응했습니다. 건강과 질병의 씨앗은 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생각이 어떤 경험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결정합니다. 질병에 주의를 기울이면. 질문. 질병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방송을 보다가 무료 건강검진에 관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봐야겠어. 물론 나는 건강하지만 뭐 어때? 공짜잖아. 이런 경우 당신이 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건강 이상을 생각하며 검진을 받는 것으로 건강 이상이라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나요? 대답. 거의 100%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질병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 질병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장비와 치료법이 개발되었는데도 오늘날 심각하게 아픈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심각한 질병이 널리 퍼지는 이유는 주로 그 질병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괜찮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차를 운전할지에는 까다롭게 굽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할지에 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에 까다롭게 굴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조화로운 쪽으로 생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세요. 건강을 잃는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모습이 된 상황을 생각하세요. 질병은 단지 질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생기고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취약하다고 느끼며 경계심을 품을 때 병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세요. 건강만이 아니라 모든 주제에 관한 생각이 당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연습하세요. 감정적으로 더 나은 상태에 이르면 신체적 건강이 보장됩니다. 건강에 초점을 맞추면 질문. 얼마 전에 친구가 자신의 집에 방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아느냐. 건강이 너무 쇠약해졌다. 자신의 삶이 몹시 불행하다. 이 수술은 이래서 나쁘고 저 수술은 저래서 안 좋다. 그런 말을 쉬지 않고 쏟아냅니다. 친구의 친정어머니가 지난 연휴에 친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85세인 친정어머니는 평생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끊임없이 아프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와 한 집에 머물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 후에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단 며칠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건강이 그렇게 나빠질 수 있을까요? 대답. 질병과 건강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질병이든 건강이든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내면에서 씨앗이 커지기 시작해 그 생각의 본질이 발현됩니다. 생각은 매우 강력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85세 이상인 사람들은 대부분 신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다는 생각이 쉴 새 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나 상조회에 가입해야 하고 죽음에 대비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친정어머니는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한 집에 있는 시어머니에게서 처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친정어머니는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휘청거리고 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불안에 휩싸인 다른 여성과의 대화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태하는 태도가 불안에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건강 악화 쪽으로 기울자 부정적인 증상이 즉시 발현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친정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극심한 환경에서 그러한 증상들은 더욱 빠르게 심각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험에 개입해 당신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다는 질병을, 행복보다는 행복을 잃은 상황을 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취약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며 방어적인 태도가 생기고 심지어 화가 납니다. 그때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그러한 생각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몇 주나 며칠, 심지어 몇 시간만 해도 그러한 부정적인 과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거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이 아프다면 주변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보면서 병에 걸린 게 생각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보면서 그저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진짜 현실이에요. 생각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현실과 생각이 별개인 것처럼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우주는 진짜 현실과 상상하는 현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주와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히 당신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진짜 현실이든 상상하던 현실이든
현재든 과거든 상관없습니다. 주변 사람에게서 어떤 신체적 증상을 보게 되든 그건 그 사람이 생각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신체 증상 때문에 당신이 두려움을 갖거나 스스로 취약한 존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얼마나 나빠졌든 간에 다시 건강해질 수 없는 신체 상황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건강을 얻으려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이 이끄는 안내를 받아야 하며 기분 좋게 해주는 것에만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신체는 생각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유지할 수 있다면 모두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려면 질문.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거나 되찾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완벽한 건강을 얻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지요? 대답.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분 좋은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는 것과 유지하는 것에 차이가 하나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게 건강을 되찾기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쁠 때보다 좋을 때 기분 좋은 생각을 하기 쉬운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최상의 방법은 당신이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게 살도록 만드는 최상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당신이 아프게 사는 겁니다. 현재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기분 좋은 생각을 찾으라는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장합니다. 기분 좋은 생각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더 좋은 감정을 느끼겠다고 결심하면 당신을 괴롭히는 상황들이 즉시 개선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긴장을 풀고 행복하게 잠들면 당신이 머물러야 할 자연스러운 상태는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입니다. 질병에 맞서 싸울 필요가 더는 없습니다. 그저 긴장을 풀고 건강한 상태로 들어가세요.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할 때 당신이 누워있는 침대가 얼마나 크고 편안한지 느껴보세요. 베고 있는 베개와 살갗에 닿는 이불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순간 당신은 질병에 연료를 주는 일을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는 순간은 질병의 진행을 막는 순간입니다. 질병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질병에 불을 지피는 연료를 더 붓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초 동안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 5초 동안 질병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10초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시간 동안 질병에 먹이를 안 주는 겁니다. 바로 지금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하고 건강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건강의 연료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질병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생각이 내면 존재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지 않아 당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진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병 때문에 걱정하거나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과 당신의 진정한 모습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를 강력하게 막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면 존재에서 나오는 비물리적인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당신이 허용할 때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해지고 있어, 내 건강은 완벽해, 나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건강한 상태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생각은 내면 존재의 생각과 조화로운 진동의 파장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내면 존재가 내보내는 생각 에너지 덕분에 당신은 건강해집니다. 모든 생각은 진동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기분 좋은 생각을 끌어당기고 그 생각은 또 다른 기분 좋은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끌어당깁니다. 마침내 진동이 상승해 내면 존재가 당신을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장담하는데 이때 당신은 행복한 상태에 있게 되고 건강도 그 수준으로 빠르게 좋아집니다. 건강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물리적인 증거를 목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질문. 이 장의 주제는 건강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즉, 건강한 상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몸무게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었기에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나는 운 좋게도 내 몸을 내가 통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9살 때 지역 축제에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한쪽에서 프로 권투 선수 2명이 대결을 신청하는 사람들과 시합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농부들이 참가비를 내고 링에 올라가 권투 선수와 대결을 해서 이기면 돈을 받는 시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언제나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때 가스 등불로 불을 밝힌 텐트 안에 권투 선수가 서 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꺼질 듯이 깜빡이는 불빛이 그의 등에 흐르는 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을 따라 내려오는 2개의 멋진 근육 사이에 숨어있는 등뼈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나의 등뼈는 초라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내 등뼈는 동그랗게 말려 있었고 주변에는 근육이 전혀 없었습니다. 권투 선수의 등뼈는 근육 속에 아름답고 자리를 잡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등 근육을 관찰한 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본 광경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8년 만에 나도 그런 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나의 물리적인 몸을 내가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 결과 내 건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의사의 진찰을 받았지만 그들의 진단과 치료법이 다들 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를 찾지 않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의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진찰할 때 그들은 번번이 잘못된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해 보는 게 낫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내 몸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지, 앞으로 몸 상태는 어떻게 될지 조금 고민합니다. 체중, 건강, 마음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항상 이 상태로 있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답. 몸과 마음을 연결해 질문해 주어 감사합니다. 몸은 계속 생각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몸은 생각 말고는 어느 것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몸에 영향을 주는 건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시절 자신의 몸을 어느 정도 통제해 본 경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생각과 경험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원하는 것만 얻으려면 당신이 추구하는 통제력을
이미 확보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다음 경험하고 싶은 일들만 의도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쇠약해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분이 나쁩니다. 쇠약해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알려주는 안내 시스템을 활용해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만 하면 되는 단순한 일입니다. 나는 신체 기관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오직 나만 내 몸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다. 내 모습은 내가 하는 생각의 결과임을 받아들인다. 라는 결정만 하면 됩니다. 이곳에 태어나던 날 당신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자유와 기쁨을 그저 희망하거나 소망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자유와 기쁨을 당신이 누릴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추구하며 인생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완벽하며 더 나은 완벽함을 위해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뼈와 의도적인 생각. 질문. 젊은 시절 나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내 몸에 근육이 자라게 했습니다. 내가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뼈에도 의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답.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뼈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근육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뼈에 대한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맞습니다. 나는 근육을 놀라울 정도로 발달시킨 남자를 보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단한 근육을 발달시켰기에 나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 성장한 사람의 뼈가 자라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답. 더 많은 일이 더 빠르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이 주로 현재 그대로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지금 그대로의 상태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증거를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다는 당신의 창조 속도는 엄청나게 더딜 것입니다. 무언가를 믿으려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창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와 끌어당김의 법칙이 현실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처럼 상상에도 빠르게 반응한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먼저 만들어주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새로운 현실을 빠르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나서는 사람, 즉 선구자가 되는 것이군요. 대답. 창조의 첨단에 서려면 비전과 긍정적인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강력한 유쾌함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면서 그 일의 성취에 의문을 품지 않는 상태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원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의심과 불신은 모두 제거하고 오직 바라는 것만 생각할 때 우주는 그 소망에 반응해 그것을 빨리 이루게 해줍니다. 그러면 곧 당신은 의도적인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심과 불신이 제거된 순수한 생각을 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재는 덜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싶은 상황은 더 많이 상상해야 합니다. 당신의 물리적인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새롭고 더 좋게 말하려면 당신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 어떤 행동보다 강력한 효과를 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행동 중 가장 강력한 행동은 날마다 시간을 투자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찾으세요. 그곳에서 15분 동안 눈을 감고 상상하세요. 당신을 기쁘게 하는 몸 상태, 환경, 인간관계, 삶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현재의 일은 미래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도 당신의 경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와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당신을 분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면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소망이 믿음을 이긴다. 질문.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달리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저 베니스터라는 선수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가 마의 4분 벽을 깨자 지금은 많은 선수가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대답.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도 못할 거라는 생각을 스스로 허용하지 마세요. 그래야 인류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마의 벽을 깨뜨리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관찰하고 머지않아 자신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기대감을 품습니다. 당신이 성취한 모든 일은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진보하는 삶을 향한 인류의 시도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보일 것입니다. 이 점을 당신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그려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일은 반드시 물리적인 결실을 얻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보장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먼저 해내야 그 일이 가능함이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먼저 해야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은 엄청난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고 패턴을 연습하고 더 나은 감정을 느끼면 우주가 제공하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지닌 진정한 힘을 알게 됩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어도 당신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살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내 경험의 창조자는 바로 나니까요. 소망이 매우 강력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가 무거운 물체에 깔린 것을 보았습니다. 물체의 무게는 어머니가 들 수 있는 무게의 몇 배, 몇십 배에 달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구하겠다는 강력한 소망으로 그 물체를 들어 올립니다. 평범한 상황이라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무게를 들 수 없다는 평소의 믿음은 일시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물체를 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당연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 가방에 물건이 가득 차면 그것도 못 드는데요. 하지만 아기가 무거운 물체에 깔렸을 때 믿음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고 아이를 구하는 게 어머니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평소라면 들 수 없다고 믿고 있던 무게를 들어 올린 것입니다. 위험한 균을 믿으면. 질문. 나는 진심으로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끔 병에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를 방문할 때마다 복도를 지나면서 숨을 참습니다. 내 코로 병균이 들어올까 봐요. 대답. 환자를 잠깐 만나고 바로 나왔겠군요. 질문. 잠깐 만나면서도 계속 창가에서 바깥 공기를 마시려고 했습니다. 숨을 참아서 병균을 피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런 믿음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보호해 줄까요? 대답.
이상한 방법이긴 하지만 당신은 진동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원하고 병균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믿고 병균을 피하는 행동이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믿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하고 있군요. 감정이 알려주는 안내 시스템에 귀를 기울였다면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병균이 있다고 믿는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병원에 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무언가 행동을 취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야 진동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을 겁니다. 아픈 친구가 당신의 방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친구를 방문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동의 균형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진동의 균형을 이루면 당신은 자신의 건강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 있든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을 겁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조화를 이루고 안내 시스템이 보내는 강력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건강에 위협이 되는 환경에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의 안내 시스템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당신이 말한 병원에 2명이 들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명은 건강에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엄청난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자는 병에 걸리지 않고 후자는 병에 걸립니다. 병원에 존재하는 병균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에 대해 스스로 내보내는 진동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안내 시스템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소망과 믿음 사이에서 진동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는 건 자신의 목적과 믿음 사이에서 조화로운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질문.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껴 그 상황을 피하는 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껴 그 상황을 피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대답.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자신의 안내 시스템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행동이 아니라 당신에게 좋은 행동을 대담하게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당신을 두고 이기적이라거나 비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도 모른 채 당신을 비난하지요. 때때로 우리는 이기적으로 되라고 가르친다며 비난을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인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당신의 진동을 잘 관리하지 않고 그로 인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인 근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이기적이라거나 비겁하다고 말하면 그들의 진동은 분명히 균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동을 바꾼다 한들 그들이 진동의 균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하고 말할수록 건강에 대한 진동 패턴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러한 믿음을 뒷받침하고 강화하는 것들로 당신 주변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을 담은 이야기를 더 많이 말하고 취약하다는 느낌을 떨쳐낼수록 끌어당김의 기준이 옮겨져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당신은 그러한 상황을 새롭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에 이끌린다. 당신이 바라는 삶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저항이 없고
허용이 많은 길로 가는 겁니다. 당신의 근원, 내면 존재, 당신의 진정한 모습, 당신이 바라는 모든 일과 연결되는 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허용은 유쾌한 기분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분 좋은 상태를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당신이 바라는 건강과 조화롭지 않은 말을 하게 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당신이 저항하고 있다는 경보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항하는 생각은 당신에게 막힘없이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의 물결을 막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건 당신의 안내 시스템이 그 순간 당신이 저항하는 생각을 한다는 걸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안내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봐, 또 그러는군. 그런 생각을 다시 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이네.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놓아두어 자신의 안내 시스템을 무시합니다. 그로 인해 광범위한 관점이 알려주는 유익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 부닥치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려면 그 소망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살면서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것이 줄어드는 쪽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 즉시 행동과 생각을 중단하고 바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원하는 쪽으로 주의를 돌렸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멈추고 긍정적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생각의 방향을 갑자기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지금 하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계속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이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방어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방어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면 저항하는 상태에 더 오래 머물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불필요한 저항을 계속하곤 합니다. 기분이 좋은 것보다 자신이 옳은 걸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다며 당신을 설득하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대화를 이어가지요. 그들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면 냉정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부정적인 친구를 기쁘게 해주려고 당신의 유쾌한 기분을 포기할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당신을 그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도구로 이용하는데도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당신의 좋은 기분을 포기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불편한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건 내면 존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과 대화는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아. 먼저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주변에 가득한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명일까? 질문. 100세 정도 되면 몸 상태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생길까요? 대답. 사람들의 제약된 생각만이 한계를 만듭니다. 모든 한계는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질문. 수명이 닿을 때는 언제일까요? 대답. 더 큰 당신의 의식은 절대 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의식이 물리적인 몸으로 흐르는 일을 멈추는 시간은 옵니다. 그 몸에서 주의를 거두는 시기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설렘과 재미를 주는 일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물리적인 몸에 초점을 계속 맞출 수 있는 시간의 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근원 에너지와의 연결을 습관적으로 단절하면 물리적인 삶은 짧아집니다. 근원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해 주지 않으면 신체 기관이 장기간 기능을 유지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근원 에너지와 단절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행복하세요. 그래야 오래 삽니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면 질문. 그렇다면 모든 죽음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대답.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좌우됩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생각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진동을 대신 내보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리적인 죽음을 포함해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이 일으킨 것입니다. 대다수가 죽음을 결심하진 않습니다. 다만 계속 살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